이 동영상에서는 폼 기반 문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열어서 폼 기반 문제 형식들을 가장 먼저 보겠습니다. 폼 기반 문제 형식을 쓰면 퀴즈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퀴즈의 구조가 어느 정도 잡혀 있지만 원하는 폰트, 색, 오브젝트, 이미지, 텍스트, 캐릭터 등으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일단 퀴즈 슬라이드를 먼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리본의 슬라이드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소스로부터 퀴즈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는 컨텐츠 라이브러리고 다른 하나는 그레이디드 퀘스천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면 가장 간단한 형태의 퀴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퀴즈 형식의 스타일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선택해서 오른쪽을 확인하면 됩니다. 답을 여러 개로 만들 수도 있고 이 문제들은 점수가 매겨지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문제를 풀게 되면 점수가 LMS로 보내지게 됩니다. 결과 슬라이드를 사용한다면 그 점수가 결과 슬라이드에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멀티플 초이스를 선택해서 간단한 예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서트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폼뷰라고 하는 것이 뜨는데 문제를 만들면 필요한 폼입니다. 오른쪽에 폼뷰라고 뜨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슬라이드 뷰로 돌아가서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일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폼뷰에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선택지로는 블루, 그린, 레드, 그레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선택지를 작성할 때 원한다면 탭키를 사용해도 됩니다. 정답은 블루로 선택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디폴트로 설정된 피드백이 있습니다. 물론 피드백 텍스트는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얼 버튼을 눌러서 오디오 파일을 넣을 수도 있고 피드백이 뜨는 윈도우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OK를 누르겠습니다. 위의 옵션들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슬라이드 뷰로 가서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뷰를 누르면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된 퀴즈가 보입니다. 선택지 위를 선택하면 플레이스홀더 틀이 뜨는데 어느 부분에 제목이나 텍스트가 뜨게 할지 정해주는 디폴트 레이아웃입니다. 이 설정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눌러 슬라이드를 프리뷰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선택지를 클릭할 수 있고 아래의 제출 버튼을 눌러보면 피드백이 뜨는 게 보입니다. 폼뷰에서 설정했던 피드백이 뜨는 것이고 이 설정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슬라이드 레이어로 가서 피드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토리라인이 자동으로 코렉트 레이어와 인코렉트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피드백 슬라이드의 텍스트를 수정하거나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타임라인에서 애니메이션 같은 부가적인 컨텐츠를 피드백 슬라이드에 추가할 수도 있고 인서트 탭에 가서 오디오 파일이나 피드백 녹음 파일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뷰에서도 다양한 파일을 삽입할 수 있지만 폼뷰에서도 모얼 버튼을 누르면 오디오를 바로 녹음할 수 있고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 사용자 마음입니다. 포인트와 피드백에 대해 보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정답 값이 있고 오답 값이 설정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 원하는 대로 점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옵션으로 가서 피드백 값 설정에 대해 보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문제에 따라 피드백을 주게 설정돼 있지만 아예 피드백이 없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아까 코렉트, 인코렉트 레이어들이 없어지고 문제를 풀면 아무 피드백도 없이 다른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운 것을 가볍게 확인하거나 학습자가 피드백 없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 때 이 설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초이스에 기반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눌러보면 아래의 피드백 텍스트가 사라졌고 오른쪽에서 각 선택지마다 피드백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루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도로 적을 수도 있고 나머지는 복사 붙여넣기로 오답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각 피드백은 모얼 버튼을 눌러서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 있고 동일한 작업을 슬라이드 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자가 선택하는 답안에 따라 피드백을 주게 설정을 했으니 슬라이드 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면 코렉트, 인코렉트, 즉 정답과 오답 레이어가 없어진 것이 보입니다. 학습자가 선택하는 선택지에 따라 피드백이 보이도록 설정이 됐습니다. 정답,
오답 피드백 말고도 학습자가 각 선택지마다 볼 수 있는 피드백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폼뷰에서 보면 스코어링도 같은 방식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정답은 7점, 오답은 2점을 주게 돼 있는데 각 선택지마다 다른 점수를 주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7점, 5점, 1점 정도로 적어보겠습니다. 이 방식의 피드백이 모든 퀴즈 슬라이드에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답이 2개 이상일 경우에 모든 옵션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혹여 그렇게 설정하고 싶다면 커스텀 베리어블과 트리거를 사용해서 따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선택지 중 정답이 하나이거나 정답 오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선택지마다 미디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옵션을 눌러서 픽처 프롬 파일을 눌러 하늘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도 썸네일이 보이고 오른쪽에 슬라이드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슬라이드는 템플릿이기 때문에 하늘 사진은 이쪽의 디폴트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왼쪽으로 조금 옮겼다가 슬라이드를 리셋하면 이미지가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이 크게 필요 없을 때 사용하게 되는 템플릿이라서 삭제하면 슬라이드의 디폴트 플레이스 홀더가 뜨므로 이미지를 삭제할 거라면 폼뷰에서 이미지를 추가했던 방법으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디오도 이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지를 삽입하고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슬라이드 디자인은 일반적인 슬라이드와 똑같습니다. 캐릭터 버튼을 눌러서 캐릭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릴리를 골라 애스킹 표정을 눌러 삽입하겠습니다. 일반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캐릭터를 자르거나 키워서 슬라이드에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택지 레이아웃을 옮기고 싶다면 드래그를 하는 것보다는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서 따로 작업해주는 것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와 선택지 레이아웃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슬라이드 마스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겠습니다. 요점은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슬라이드를 리셋하게 되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뷰 탭의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면 퀘스천 타이틀 슬라이드에 있는 플레이스홀더의 위치를 조절해서 실제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일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어떻게 선택지의 위치를 조금 더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지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레이디드 퀘스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눌러 멀티플 리스폰스 타입의 문제를 삽입하겠습니다. 문제를 삽입했으니 폼뷰가 다시 보입니다. 여기에 2개 이상의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적겠습니다. 아래에는 정답 1, 리, 그리고 오답 1, 리,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정답 1, 리의 옵션을 왼쪽의 정답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셔플 옵션을 켜서 선택지들이 무작위로 배치되도록 할 수 있고 문제가 정답인지 오답인지에 따라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므로 각 조합마다 피드백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따로 베리어블과 트리거를 이용해서 각 조합을 위한 피드백을 만들 수 있으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작업이지만 빌트인 기능이 아니라서 별도로 해야 되는 작업일 뿐입니다. 스코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도 이쪽에서 문제의 정답 오답 여부에 따라 설정할 수 있고 문제의 시도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프리폼 퀴즈를 살펴보겠습니다.